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하함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580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80번 볼게요. 다음 각 중에서 같은 위치의 동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300도의 위치가 우리가 보면 동경을 볼 때 음각이니까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를 만약에 돌았다면 여기가 60도만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은 거니까 120도? 그냥 3번이 답이겠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글쎄요. 3분의 하나씩 봐야 되나요? 950도. 그러면 대충 720도를 좀 빼보면 될 것 같은데 950도는 360도 곱하기 2가 되죠. 1번입니다. 720도를 빼면 230도가 남죠. 230도는 당연히 3, 4분면의 각이죠. 3, 4분면의 각입니다. 자, 두 번째 거야.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5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해버리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720도에서 500도니까 220도가 돼야 되네. 그지? 얘도 3, 4분면의 각이에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예요. 얘도 3, 4분면이죠. 뭐 왜 그러냐? 뭐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4분면이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5파니까 이렇게 돌았는데 아직 파이만큼 못 돈 거잖아. 이게 3, 4분면의 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3, 4분면의 각이에요. 3분의 4파이도 역시 3, 4분면의 각이고요. 4분의 11파이? 얘는 4분의 11파이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4분의 8파이 하고요 3파이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얘 2, 4분면의 각이네. 한 바퀴 돌고 4분의 3파이만큼 갔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581번에 5번.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3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뭐 360도 곱하기 2, 4분면이니까 n 플러스 90도 보다 크고요. 3세타가 360도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 3으로 나눌게 120도 n 플러스 30도 3으로 나누니까 120도 n 플러스 368 60도가 되죠. 그럼 n이 0이면 30도에서부터 60도까지고요.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고요. 1사분면이 왜 이래? 1사분면의 각이고요. n이 1이면 150도에서 n이 1이니까 180도에서 2사분면의 각이 됩니다. 자, n이 2면요 240도에서 270도죠. 그 다음에 n이 2니까 240도에서 60도면 300도가 되나요? 300도면 4사분면의 각이죠. n이 3이면 다시 1, 2 돌아오죠. 그러니까 더 할 필요 없죠. 그러면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당연히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583번 같이 볼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이제 쌤이 이걸 그려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거야. Y축의 대칭되게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죠? 이제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고요. 요 각과 요 각이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작은 각극 정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큰 각 정도를 5세타라고 할게요. 이제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나 둘을 더하면 180도네. 그러니까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예요. 호도법으로 할까? 그러면 6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는 6분의 2n 파이니까 3분의 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n이 0이면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n이 1이면 세타는 3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요거 6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90도가 돼요. n이 2면 세타는 3분의 2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6분의 5 파이가 되겠네, 그지? 얘도 파이보다는 적으니까. 그러면 n이 3일 때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파이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에 될 수 있는 각은 지금 보니까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6분의 5 파이가 되는 거죠. 자, 6으로 다 통분시켜서 한번 계산해 보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3파이라는 얘기고요.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몇 파이가 되냐면 9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270도였네, 그지? 그래서 세타 값의 합은 2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585번이었습니다. 자, 585번도 해드렸고 583번이었나요? 아, 선생님 착각을 했네. 지금 선생님 푼 거는 여기까지 푼 거죠? 요거 푼 거예요, 요거는 뭐 모양이 안 잡히네요. 요걸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료가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yx의 대칭일 때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아니었네. 나는 이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한 줄 알고.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y는 x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y는 x의 대칭되게 그림을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되게 이제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어때? 같은 거고요. 요각과 요각이 같은 거죠. 그럼 얘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인데, 이게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라고 할게요. 이제 세타하고 이 세타를 더하면 3세타잖아요. 3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90도가 되니까. 자, 그러면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네요. 세타는 계속해서 1,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해볼까요? n이 0이면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돼요. n이 1이면 세타는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죠? 아, 잠깐만요. 잘못했나요? 3분의 n이 1이라고 그랬는데, 아, 맞구나. 그럼 3분의 2 파이 6분의 4 6분의 5 파이가 되네요. 미안. 이렇게 되네요. n이 2가 되면 3분의 4 파이가 되니까 벌써 파이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얘하고 얘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도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 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타 값의 합은 파이였군요. 그래서 세타 값의 합은 파이, 6분의 파이와 6분의 5 파이의 합입니다. 예, 문제가 두 개 있는 줄 몰랐어요. 문제 하나에 두 개가 있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고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중심각 크기가 3분의 2고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 그럼 뭐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게 r 세타잖아요. 그럼 3분의 2r이 되겠네.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그죠? r 더하기 여기 3분의 2r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r 플러스 3분의 2r의 합이 24라고 얘기하는 거고, 3 곱할게요. 그러면 6r, 2r, 8r 되고 24 곱하기 3이 된 거죠. r은 나눠주면 3, 3은 9가 되는구나. 반지름은 지금 9가 됐어요. 9가. 부채꼴의 넓이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은 9고 L은 9가 들어가면 6이 되죠. 그러면 3, 9, 2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4번이 정답. 자, 이제 585번으로 갈게요. 길이가 12cm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선생님 지난번에도 요 정도 문제는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반지름이고 반지름이면 2R일 때 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2라디안일 때. 그러니까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합하면 4R이니까 12cm라고 그랬잖아요. R은 3. 그럼 호의 길이는 당연히 몇이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뭐 이 방법 말고도 이차함수로 최대로 해서 이차함수 최대로 계산할 수도 있으셔야 되죠. 자, 1.5하고 점 P가 이렇게 지나는 OP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알아야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주어진 식을 써보니까 탄젠트는 x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사인은 r분의 y좌표니까 2분의 루트 3이 됐죠. 코사인은 r분의 x좌표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루트 3 밑에 있어요. 0 보긴 안 좋네. 2로 곱할게.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됐고 2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 부호가 0 안 좋죠? 그냥 2 루트 3에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할게요. 루트 3 곱하면 6이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가 정답. 587번 갑니다. 12x 플러스 5y는 0의 x축의 양해분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이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12x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탄젠트가 음수인 걸 봐서는 세타는 뭐야? 90도보다는 어때? 크고 180도보다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체킹 됐고요. 쌤이 정도면 이제 삼각비로 하셔도 된다. 그러면 탄젠트가 5분의 1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얘는 13분의 12가 됐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13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13분의 7. 자, 이제 이 페이지, 첫 페이지는 다 풀이해드렸고 588번으로 가볼게요. 자, 각은 2,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죠.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코사인 세타 됐고, 사인 양수인데 코사인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져. 이게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죠. 그럼 코사인 두 개 없어지고 이 사인 세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 588번의 정답은 5번. 589번 갈게요. 3분의 4파이보다 큰데 그럼 벌써 3, 4분면 쪽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인은 음수인데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 그죠? 코사인도 음수거든요. 그럼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3, 4분면의 각이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그냥 1이겠네. 589번의 정답은 1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59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소수 할 때 많이 배웠죠? 탄젠트 세타는 지금 음수였던 거고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원래는 크거나 같은데 0일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자, 탄젠트는 음수고요. 코사인은 양수라고 한 걸 봐서는 세타는 지금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 얘기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4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그럼 4사분면이니까 사인 음수고 코사인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짜잔. 사인 이게 내제곱근이구나. 그럼 어쨌거나 이제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4사분이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이게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됐고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세제곱근이어도 코사인은 양수니까 뭐 그냥 나오면 되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인은 없어지고 코사인만 남았잖아요. 코사인 3개 3 코사인 세타 그러면 되겠지? 자, 591번으로 가볼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도 0보다 적고 곱해서 0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퀄 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탄젠트 세타도 0보다 적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둘 다 0보다 적다 그러는데 이사분면인가 보다. 그러니까 세타는 이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세타는 이사분면의 각인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탄젠트는 지금 음수잖아, 이사분면에서. 그러니까 나올 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 양수도 음수도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세제곱근이어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제곱근이어서. 코사인은 지금 음수, 탄젠트도 음수. 그럼 둘이 그냥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은 지금 양수고요. 탄젠트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이거 양수네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없어지겠고, 사인은 그대로인 것 같고, 곱이 있어서. 그럼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정리할 수 있겠네. 얘는 정리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고요. 뒤에 탄젠트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탄젠트는 두 개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591번도 정리해드렸고 592번 볼게요. 이런 거 되게 귀찮은데. 칸도 좁은데 짜증이 납니다. 1번 볼게요. 1번 탄젠트니까 코사인 좌변을 그냥 우변 만드는 걸로 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럼 이쪽은 사인 세타의 제곱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쪽은 사인 세타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조금 귀찮은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사인 세타의 제곱 바깥으로 빼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예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됐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뭐더라?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사인의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네요. 2번은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2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죠. 이것도 옳은 거네요. 3번이죠. 다음같이 나왔는데 얘는 코사인 세타의 여기가 잠깐만요. 3번은 지금 칸이 좁아가지고 원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요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어요. 이쪽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거든. 그럼 얘도 1 잠깐만요. 선생님 뭘 제곱을 잘못 썼죠. 여기 사인 세타 제곱이 아니라 사인 세타인데 쏘리 잘못 썼어요.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약분하면 1 이렇게 나오겠다. 얘도 옳은 거네요. 왜 다 옳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본 얘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 역수인데요. 그럼 탄젠트 세타의 제곱을 곱하면 이거 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이겠네. 1이 되는 거 맞네.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그죠? 자, 5번 확인해 볼까요? 좌변을 한번 풀어 볼게요. 통분하면 1 잠깐만요. 이게 자꾸 삐뚤어지지.
예. 그래도 마찬가지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탄젠트 세타의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쪽도 탄젠트 세타의 제곱에 탄젠트 쓰기 싫은가 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서 제곱이죠. 얘하고 얘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많이 보던 건데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탄젠트 두 개 있죠. 이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군요. 글쎄. 그럼 얘가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고 얘가 코사인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 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가 되겠구나. 1이요? 1은 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내용이네요.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593번 볼게요. 파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4분면의 각이죠. 3, 4분면의 각일 때 다음 같대요. 선생님 보기엔 이제 코사인으로 나눠주는 게 좋죠. 루트 2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 4분면의 각이라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고요. 짜잔. 예.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좀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탄젠트가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사인은 루트 3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코사인은 루트 3분의 2인데 얘도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593번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루트 3분의 루트 2죠. 이걸 잘못 계산했네. 아이고 미안해라. 그래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3 얘가 정답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산하다가 실수했어요. 594번 볼게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다음같이 나왔어요. 그럽니다. 그럼 얘 통분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짱짱 올라가면 2가 되죠. 그럼 얘가 바로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다고 했었죠.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2가 5가 된 거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 5분의 루트 10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5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왔네요. 사인 세타가. 근데 2,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이 이렇게 나오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예. 직각 잡고 얘가 5분의 루트 10. 그럼 25 루트 15가 되겠네 여기는. 그러면 코사인은 2, 4분면의 각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와야 되고 3 곱하기 탄젠트는 루트 5분의 루트 10이니까 하하 이거 그대로 하긴 그렇고 루트 5분의 루트 10이 루트 5분의 루트 10이 된다. 탄젠트니까 루트 15분의 루트 10이 되네요. 그죠? 요거 제곱했대요. 제곱. 자, 계산을 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15가 됐고 3 곱하기 얘가 3분의 2죠.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지 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나왔네요. 594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제 59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95번은 가와 나의 시계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의 값이 알파인가 보죠. 자, 알파부터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됐군요. 근데 요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얘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제곱. 한 번 타고 또 타면 코가 뒤집어지게 탄다. 이렇게 오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요거 약분되고 없어지고 얘랑 얘 하니까 1만 남네요. 그래서 알파는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나를 볼게요. 이게 가의 경우고 나는 베타인데 지금 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얘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코가 뒤집어지게 타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얘도 1이네요. 알파 베타 둘 다 1이에요. 그래서 595번의 정답은 둘의 합이 2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합은 왜 다 지워지죠? 알파 베타의 합은 2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596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죠? 한 번 타고 또 타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니까 지금 얘하고 얘에서 얘를 빼면 1이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55가 되겠네. 그지? 왜냐면 이게 지금 시은 5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의 결과는 55구나.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긴 곤란하죠. 597번 같이 가볼게. 뭐 이건 제곱해서 계산할 것 같긴 한데 얘를 보니까 주어진 식은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제곱하면 곱은 알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2가 되게 제곱이 2가 됩니다.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얘는 루트 2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597번의 정답은 2번. 598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인수분해하면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이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값이 4분의 7이라고 알려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합이 다운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합이 다운 것 같으면 선생님 보면 얘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4분의 루트 7이고 합이 2분의 루트 7이라고 했어요. 얘가. 그러면 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얘가 되기 위해서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삼승값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곱도 알아야 되는데 곱은 요거 잠깐 제곱해 버릴까? 얘 제곱할까? 얘 제곱해야 되지 뭐.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고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3이고 사인 코사인은 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갈게요. 좁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3승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 2분의 1을 3승하면 여기는 8분의 1이 되고요. 3 곱하기 8분의 3 곱했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분의 얘가 2가 됐고 16분의 9가 되네요. 그럼 16분의 11이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598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99번으로 가볼게요. 자, 각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0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럼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묶인 거지. 그러니까 즉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사인 세타는 양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얘 제곱의 합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 제곱하니까 9분의 3 3분의 1이 되고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그러므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양변 2분의 1 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차를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을 봤더니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 음수이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0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약식을 쓸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서 4사인 코사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3루트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분의 3 3분의 1 됐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3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근데 양수라는 걸 아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5 3분의 루트 1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3분의 루트 15인 거 알게 됐죠. 자, 얘가 3분의 루트 15인 것을 알았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사인 세타 이거 약식으로 써야겠어요. S의 3승 마이너스 코사인의 3승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단 3승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고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3분의 루트 15니까 3의 3승 27이 되고 15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3 곱하기 곱이 아까 몇이었더라?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으로 나눠주니까 3, 9, 27, 3, 5, 15 9분의 5 루트 15가 되고요. 요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가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 그러면 9분의 3 루트 15니까 9분의 2 루트 15가 나오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9분의 2 루트 15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0번이에요. 두 근의 차가 2일 때 그랬습니다. 두 근의 차이가 2다.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면 그 알파 베타의 차이가 2다.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됐을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야 되는 거죠. 그게 4다라는 거죠. 그럼 얘 제곱하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4가 나오고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나오고 플러스 4 코사인 세타의 제곱 나오죠. 여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들어가고 여기 사인 세타의 제곱 들어가니까 얘가 4가 되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네. 얘 1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 근데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네. 그러면 3분의 파이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00번의 정답은 3분의 파이 3번이 정답이고요. 601번 갈게요. 개수가 유리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두 근의 합은 당연히 4가 되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알겠는 게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4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가 4가 됐다. 자, 예, 그럼 두 개만 통분하면 되겠네. 사인 코사인 제곱해가지고 곱하면 얘가 1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었나 보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1. 자, 이제 601번까지 봐드렸고 서술형 주관식 602번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랬거든요. 세타 마이너스 파이의 값을 계산해라. 근데 세타가 파이보다 큰 값이래요. 그리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동경이 일치한다. 네,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떤 동경이 여기 있다면 또 다른 동경이 뭐 다른 각이지만 여기 이렇게 일치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동경을 뺐을 때, 그러니까 한 동경 빼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작은 각을 세타라고 잠깐 표현해 보고요. 작은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 보고, 큰 각을 5세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아이고, 도와줄 땐 안 도와주고, 큰 각을 5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면, 빼면 360도가 되죠. 그러니까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값이 2n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4세타가 2n파이가 되니까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되네요.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얘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3파이. 그 외에는 없죠. n이 3일 때, 4일 때 2파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3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요. 그럼 뭐가 될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자, 603번으로 갈게요. 기류가 16인 끈을 이용해서 넓이가 12 이상이 된 부채꼴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603번은 선생님도 이런 형태 문제를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하여간에 조금 중요한 문제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이가 16인 끈을 사용하여 넓이가 그럼 우리가 이제 부채꼴을 만들면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지? 좀 붙어야 되는데. 따당. 자, 반지름이 여기가 R이고 R이면 여기가 16-2R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RL이니까 16-2R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이 되는데 이 넓이가 12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2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고요. R 마이너스 잠깐만요. 6, 20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R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적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결국에 중심각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선생님 보면 세타는 지금 R분의 L이어야 돼요. R분의 L. 자, 그런데 L이라고 하는 거는 16-2R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6-2R. 그러면 우리가 볼 때 R분의 16-2R이 되는 거니까 R분의 16-2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얘가 최대가 되려면 R이 이 상태에서 최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R분의 1은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잠깐 잘못했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R분의 1은 R이 최소일 때의 값이 2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타의 최대는 R이 몇일 때다? 2일 때다라는 걸 뭐 쉽게 알 수 있네. 그러면 세타의 최대는 2일 때니까 8 빼기 6이 되겠구나. 그래서 6라디안이 될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유리함수 형태로 좀 생각해서 보셔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자, 604번으로 가볼게. 먼저 그림과 같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근데 이 기울기가 몇이냐면 탄젠트 세타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3분의 1이 되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는 지금 뭐 예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은 예각의 크기니까
3분의 1이 나오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로 보시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으로 보면 되죠. 탄젠트는 당연히 뭐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서 다음 같은 값을 계산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통분을 해주기도 그렇고 좀 그렇다. 루트 10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1이 됐네요. 그러면 얘가 10분의 4루트 10이 되고요.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2루트 10 플러스 3분의 1이죠. 뭐 이대로 쓰셔도 정답이 됐습니다. 604번요. 605번 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의 삼각비의 값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a일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합과 곱을 이렇게 알았는데 얘를 두근을 한 2차 방정식 역수근이구나. 역수근은 여기에 이렇게 가야 되죠. 역수근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끝냅시다. 2배 해주면 2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 값만 알면 되구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그랬는데 a 양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볼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서 여기가 2가 되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이 뿔마 루트 2가 되는데, 그지? 합이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a는 2루트 2네요. 2루트 2. 그래서 b는 4루트 2가 되고요. 이게 b가 되니까 b는 4루트 2. 그 다음에 a는 2루트 2가 됐고, c는 어디 있어요? c는 원래 4죠. c는 4. 그래서 a 2루트 2, b 4루트 2, c 4. 그럼 abc의 곱은 16 곱하기 4니까 64가 나와야 되겠다. 그지? 얘랑 6은 6, 12. 잠깐만요. 8, 16 맞죠? 6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 계산해 드렸고요. 근데 이게 역수근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인데 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이제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갖는 2차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크로스해서 얘가 일리 와요. 그래서 bx 일리 오고 a가 일리 가서 이렇게 바뀌면 역수근을 갖게 됩니다. 설명은 지금 못 해드리고요. 뭐 혹시나 궁금하시면 배우신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605번 606번인데 1부터 n이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가격 크기를 나타내는 동경을 OPN이라고 하고, OP2, OP3, OP1을 안 왔네. OP100까지 해서 OP1과 같은 위치에 있는 동경 OP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식만 복잡할 뿐이야. 이런 거는 선생님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보면 360도 곱하기 1, 그죠? 플러스 n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 90도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인데. 그럼 얘가 몇이 되냐면 270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같이 이렇게 했을 때 OP형과 같은 거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선생님 보니까 n이 5일 때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이게 일반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n이 5일 때부터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n이 1일 때 나타나는 각은 어디에 있나요? n이 1일 때는 끝났고 270도니까 n이 2일 때는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얘가 90도 곱하기 2가 되니까 180도가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맞네.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OP1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근데 OP2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OP2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OP2야. 자, n이 3일 때는요. 그러니까 360도를 세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3이니까 3, 9, 27인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70도예요. 그러니까 세 바퀴 회전한 건 별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270도니까 얘는 지금 여기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4일 때 볼게요. n이 4일 때. 그럼 360도를 뭐 네 바퀴 돈 거고요. 4가 들어가면 뭐 4, 9, 36이니까 360도가 되겠죠? 그럼 또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오면 n이 오면 지금 n이 5일 때 같은데 360도를 5바퀴 회전하고 나서 5, 9, 45 마이너스 445 450도라는 거야. 그치? 360도를 빼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에 다시 있게 돼요. 그죠? 여기 있게 돼.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되는 건 OP5부터 되는 건데, 근데 이제 4개씩 들어가니까 OP1하고 OP4가 같고 OP9가 같겠죠? 그 다음에 OP3 아니 13 이렇게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4로 나눠줘야 되니까 100까지 25개인데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97까지 되는 거죠. 97까지. OP 97 여기다 쓸까? 혹시 등차수열을 배우시면 그냥 바로 계산을 일반항공에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24개가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7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건 뭐 우리 학생들 보기엔 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연수 n에 대한 세타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대. 그러면 이때 얘와 같은 거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4F6 플러스 2와 같은 거. 근데 여기 F4가 다 돼 있죠. F4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F6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F4가 뭐예요? F4는 지금 사인 4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승 세타거든요.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세타를 제곱한 거에서 2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뺀 거죠. 그럼 얘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그러니까 F4가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자, F6은 뭐가 되는지 잠깐 볼게요. F6은 제곱한 거를 3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식으로 쓸게요. 얘를 3번 곱하고 나서 마이너스 3 S제곱 C제곱에 S제곱 마이너스 잠깐만요. 플러스 C제곱.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1이죠. 그럼 얘가 1이고 마이너스 3 S제곱 C제곱만 남겠네. 그럼 S제곱 C제곱이 뭔데? 요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S제곱 이 S제곱 C제곱은 그러면 1 마이너스 F4가 되고요. 그러면 S제곱 C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4가 되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F4가 됩니다. F6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지? 자, 그러면 F6 플러스 2와 같은 거 4를 곱해야 되겠네. 그럼 4F6 4 곱했습니다.
여기는 4 곱하니까 6 됐고 4 곱하니까 6F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2만 남겨주면 되잖아. 4F6 플러스 2 그러면 2를 넘겨줬는데 잠깐만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구나. 그럼 플러스 2 넘어오면 4F6 플러스 2가 되겠군요. 6F4네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뭐 약간 정신없었지만 3번이 정답. 608번 같이 볼게요. 두 실근은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할 때 삼승의 합을 알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여간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A가 되는 거였고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또 A가 되는 거네요. 근데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인데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A니까 1 플러스 2A가 A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절대값 A는 루트 2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되겠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군요. 루트 2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는 안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걸 알게 됐어요. 절대값 A가 다음과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3승의 역수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계산하더라도 바로 여기다 들어가서 대입시켜서 계산을 해볼까요? 우선은 곱을 알았단 말이야. 합도 아니고. 그러면 S 3승 플러스 코사인의 3승은 S 플러스 코사인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S 플러스 C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얘가 A의 3승 마이너스 잠깐만요.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죠 지금. 그러니까 3A의 제곱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역수치하면 되는 거니까 글쎄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냥 바로 대입해서 할까요? A제곱에 A-3으로 합시다. A제곱은 뭐 선생님 보니까 3 마이너스 2노트 2가 되고요. A-3은 어떻게 되나요? A-3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남고요. 플러스 4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남네요. 자, 그러면 얘를 역수치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역수가 돼서 분모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됐겠고 분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답쓰기 되게 안 좋네. 여기다 쓸게요.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2번이 정답이네요. 608번에 2번이 정답이었네요. 선생님 잘못 썼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잠깐만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잖아. 잠깐만, 뭐 계산을 잘못했는가?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지금 뭘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잠깐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곱했는데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분모 2가 되는구나. 미안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네.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되는 거는 5번이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미안. 60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수영차의 와이퍼가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는 모양이다.
와이퍼의 암 OC. 요게 와이퍼의 암이군요. 이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쉬운데 우리 학생들은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그지? 한쪽 끝에 C가 와이퍼의 블레이드를 PQ를 3대2로 내분한 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와이퍼의 암 OC 한쪽 끝 C가 와이퍼 블레이드를 PQ를 내분하는 점, OC가 와이퍼 블레이드 PQ의 3대2 내분점에 있대요. OC의 잠깐만요. PQ를 3대2 내분했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이제 3대 여기가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3대2 내분점에 이렇게 블레이드를 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그림이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이제 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될 것 같고 가운데가 아니고 3대2라네요.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지. 여기 3대2로 내분하는 점에 달았대요. 여기 3대2랍니다. 그럼 요 길이가 3K에 해당하면 요 길이는 2K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3대2 내분점. 그 다음에 이 선분 O의 길이가, 그러니까 요 반지름이 지금 70인데 와이퍼가 움직이는 각도는 120도래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인 거예요. 요 각은 3분의 2파이. 뭐 각 표시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 자, 와이퍼가 움직이는 각도는 120도가 됐고 와이퍼 블레이드가 닦은 부분의 넓이가 1500파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와이퍼의 블레이드가 닦은 부분의 넓이는 그림으로 먼저 보고 하면서 얘기할까요? 여기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이 닦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넓이에서 요 부분을 빼야 되는구나, 그지? 요 부분을 빼야 됩니다. 지금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3분의 2파이가 전체 넓이고요. 2분의 1 그럼 요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할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는 똑같죠. 3분의 2파이. 그래서 몇이 됐냐면 1500파이가 됐대요. 뭐 파이는 양변 다 나눠줘 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70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15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럼 70의 제곱이 49니까 얘가 되고 얘가 4500이 되나요? 3 곱하니까. 그러니까 R제곱이 400이 돼요. R은 그러면 20이었네. 요 길이가 지금 20이었어요. 20. 그렇다면 PQ의 길이는 지금 PQ 와이퍼의 요 길이는 5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OC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어야 되는 거네. 30이고 여기가 20. 그럼 원래 20에다가 OC는 50이네요. 그죠? 그냥 이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걸 약간 틀어서 보여준 거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몇이 돼? 20 플러스 30이 되는 거잖아요. 20 플러스 30. 그래서 50. 그래서 OC의 길이, 암의 길이는 5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풀었나요? 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상함수의 그래프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